친구들 잘 지내고 있나요? 오늘은 전도사님과 함께 역사, 그것도 역사 중에서도 역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고자 해요. 우리 친구들 중에서는 역사 하면은 어떤 게 생각나나요? 어떤 친구들은 옛날 이야기, 대단한 위인들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도 역사가 과연 정말 무엇이냐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해요. 자, 오늘 살펴볼 거는 먼저 역사가 어떻게 구분이 되는가? 이제 역사는 이제 성격적으로 구별할 수도 있고 시기적으로도 구별될 수 있는데 이 구별이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역사라는 말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그래서 역사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걸 왜 배우느냐? 이거를 초등학교에서는 초등학교 다니는 친구들은 사회에서 조금 배웠을 거고, 나중에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면 한국사, 세계사 해가지고 배우게 될 텐데 우리가 이걸 왜 배워야 되냐? 그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해요. 먼저 성격적으로 구별할 때 첫 번째 구별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사실로서의 역사 하는 건데, 이게 무엇이냐? 과거에 있었던 일, 옛날에 있었던 경험했던 일들, 예를 들어서 오늘 내가 밥을 먹었다, 점심을 먹었다, 저녁을 먹었다, 내가 어저께 고기를 먹었다. 이 모든 일들, 이, 이 바로 사실로서의 역사란 거죠. 그리고 어떤 유물 그 자체를 역사로 보는 거기 때문에 매우 객관적이죠. 그러니까 내가 밥을 먹었을 수도 있고 안 먹었을 수도 있어 라는 거를 아무도 말을 못하는 거죠. 왜냐? 실제로 전도사님 밥을 먹었고, 그러니까는 아무도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객관적인 역사 서술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대표적인 예로 유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인돌, 뭐 청동검, 이제 그런 것들이라던가 여러 가지 방울, 제사 제때 때 썼던 그릇들, 이제 그런 것도 해당될 수 있고, 가까운 이제 경주에만 가도 이제 유적지가 정말 많죠. 천마총, 황룡대총, 이런 것처럼 안압지, 그런 것처럼 이제 그런 대규모 유적들, 이런 거를 통해서 역사를 아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그 사실로서의 역사가 되겠습니다. 또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기록으로서의 역사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람이 내가 기록하고 싶은 것만 선택해서 이제 기록한 거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이거를 기록한 사람의 관점, 그리고 이 사람의 해석이 반영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전도사님이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싫어하는 사람에게 대해서 쓰면은 아무리 그 사람이 좋은 일을 해도 그 사람에 대해서 좋게 쓰지 않겠죠. 만약에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좋아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사람이 나쁜 짓을 해도 아니야, 그 사람은 이런 일을 했지만은 실수로 그랬을 거다라고 하기 때문에 매우 주관적인 거죠. 그, 그 대표적인 예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일기라던가 아니면 어떤 기록에 남아있는 것들처럼 매우 주관적이고, 아까 봤던 사실로서의 역사에 해당되는 것들보다 조금 더 면밀하게 우리가 읽으면서도 보면서도 조금 더 이게 과연 사실일까라는 거를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가 기록으로서의 역사, 사실로서의 역사, 이거를 가장 대표적으로 나누었던 사람들 중에 한 명이 바로 영국의 이제 사학자, 그러니까 역사학자인 에드워드 카, 그러니까 E.H. 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쓴 역사란 무엇인가에 있는 한 구절입니다. 역사란 과거와 현재 대화다. 그러니까 역사라는 것은 과거에 있었던 인물들, 어떤 사건들, 그것들을 여러 가지 유물, 유적, 기록들을 통해서 지금의 우리와 그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이다 라고 이제 표현했고요. 한 말이고요. 그리고 아까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역사를 구별하는 것은 성격적으로 구별하는 것도 있지만 시기로 구별하는 것도 있어요. 이 시기 구분에는 이제 역사가들이 남아있는, 그러니까 문자 기록이 남아있느냐 없느냐라고 구별할 수도 있고,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해서 기원전, 기원후 이렇게 나누는데, 먼저 기록의 유무를 보면은 기록이 없는 시대를 뭐라고 하냐? 선사시대. 그러니까 역사의 이전, 먼저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라는 뜻이고, 이제 문자 기록이 이제 안 남아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당시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알아보려면은 이제 유물을 보고 유적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살았던 흔적들, 예를 들어서 뭐 울산에 가면 방구대 안과카가 있듯이 그걸 통해서 우리가 그 사람들이 무엇을 맞고 살았느냐, 무엇을 하면서 살았느냐 라는 걸 알 수 있고, 뭐 강화도에 가면은 고인들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사람이 죽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장례를 지냈구나, 어떻게 했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들을 어떻게 하느냐, 좀 더 과학적인 방법으로, 뭐 예를 들어서 몰라도 되겠지만 뭐 방사성탄소 연대포 측정법이라던가 하는 이제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 가지고 이 시기가 언제 있었던 시기고 언제적 이야기다라는 거를 이제 연구하는 거죠. 자, 기록이 없을 때를 봤으니까 당연히 기록이 있을 때를 봐야겠죠. 이제 그 있을 때가 무엇이라고 하느냐, 역사 시대라고 하는 거죠. 이때 당시는 이거는 이때 당시도 그가 역사 시대에도 유물과 유적을 통해 가지고 그 사람들의 흔적을 연구하지만은 선사 시대와 다르게 역사 시대는 직접적인 문자 기록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뭐 유물과 유적들을 연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사람들의 문자 기록을 읽고 의미를 해석하는 이제 그런 것도 매우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했던 예수님의 탄생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구별하는데, 예수님의 탄생을 전후로 했을 때, 기준으로 했을 때 예수님 탄생 이전의 시기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 BC, 그러니까 기원전이라고 하는, 그래서 줄여서 BC라고 하는데, 이거 뭐 Before Christ, 예수 이전의 뜻으로 이제 사용하고 있고, 이 BC의 특징은 연도의 숫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더 과거라는 점. 뭐 이거는 나중에 좀 더 이따가 전사님이 좀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설명해 줄 건데, 연도가 커지면 커질수록 더 옛날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 탄생 기준했을 때 탄생 이후를 이제 AD, 아노 도미니 해서, 이건 라틴어인데 신의 나이, 그래서 예수님 탄생 이후의 시대를 전부 다 AD, 기원 후 이렇게 표시를 하고요. AD의 특징은 BC와 다르게 연도의 숫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조금 더 지금에 가까워진, 현재에 가까워진다 는 거죠. 이거를 좀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전도사님이 나타낸 건데, 자, 가운데 보면은 예수님 탄생한 걸 기준으로 해서 AD 1년 기준으로 해서 있다면은 그 이전 시기가 BC, 기원 전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를 뭐라고 한다? AD, 기원 후. 뭐 이거를 어떤 사람은 뭐 서기 몇 년 이제 이렇게 하는데, 뭐 서기 몇 년에 해당되는 게 이제 기원 후로 볼 수 있어요. 똑같은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인데 표현을 이제 그렇게 다르게 한 거죠. 자, 아까 연도의 숫자가 커질수록 더 과거다라고 했던 기원 전을 보면은, 자, BC 2333년에 한국에도 무슨 일이 있었냐? 이제 고조선이라는 나라가 이제 세워지는 거죠. 자, 기원전 2333년과 그리고 백제가 건국된 BC 18년 의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누가 더 과거인가요? 2333년이 훨씬 크죠. 그런데 더 훨씬 과거에 있죠. 이것처럼 기원전은 숫자가 커지면 더 멀리 있다. 그러니까 지금과 가까워질수록 더 숫자는 더 작아진다 라는 것이고요. 반대로 기원 후 AD에 해당되는 것은, 자, 조선이 우리가 알고 있는 조선이라는 나라가 건국된 게 1392년인데, 그리고 지금은 몇 년이죠? 2020년. 그러니까는 숫자가 커지니까는
좀 더 지금에 가까워지더라. 그러니까 기원전은 커질수록 과거, AD는 커질수록 현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역사를 구별하고요. 그리고 이 역사란 단어의 어원이 무엇이냐? 라고 하면은 원래 역사란 단어를 제일 처음으로 쓴 곳은 이제 그리스에 이제 헤로도토스라는 사람이 자신이 쓴 책의 이름을 히스토리아, 뭐 또 다른 사람은 이제 히스토리에라고 하는데, 그건 이제 표기 방법에 따라서 다른 거고, 히스토리아라는 거를 썼고, 이 책에 보면은 뭐 우리가 역사하면은 뭐 인물, 뭐 사람, 사건들 중심을 했는데, 이 헤로도토스가 쓴 사람, 이라는 사람이 쓴 이 역사, 히스토리아라고 하는 책에는 정말 모든 분야들이 뭐 어느 지역에는 뭐 풀이 어떤 풀이 나오고 어떤 식물이 자라가고 뭐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뭐 이 지역에 살았던 뭐 있는 전설들, 뭐 과거 인물들을 전부 다 이제 수록해 놨기 때문에 놓고, 그리고 나서 자기가 이 책을 쓰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이것은 자신이 탐구해서 얻은 지식들을 적어 놓은 책이다 라고 해놨기 때문에, 서양에서는, 그러니까는 유럽이나 이쪽에서는 역사를 무엇이라 생각하느냐, 내가 직접 연구해서 얻은 지식들. 그러니까 그게 어떤 분야든, 예를 들어 뭐 어떤 사람은 뭐 철학일 수도 있고요, 수학일 수도 있고 과학일 수도 있고요, 그거는 정말 제한이 없이 내가 정말 탐구해서 얻은 지식들을 다 통칭해서 이런 말이 히스토리아, 역사라고 썼고요. 이 히스토리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중국어 넘어와서 역사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제 역이라고 하는 건 달력할 때 력과 똑같은 단어인데, 무엇을 의미하느냐? 세월 또는 세대 또는 뭐 지나간 시간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일도 될 수 있고, 뭐 지금이 뭐 밤이다라고 하면은 뭐 오전에 있었던 것도 지나간 시간이죠. 내가 점심 때 밥을 먹었었던 것도 지나간 시간이 되는 거죠. 그리고 사라는 건 뭐냐? 이 지나간 시간들에 있었던 일들을 전부 다 기록하는 일 또는 뭐 기록하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역사라는 거는 중국에서는 중국이나 한국, 뭐 일본에서는 무엇이라 생각을 하고 했었느냐? 그러니까 지나간 시간들, 지나간 세대들, 지나간 것들에 있어 세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어떤 일이 있었고 무엇을 했고 무슨 말을 했고 전부 다 하나도 빠짐없이 기록하는 일, 그것을 바로 이제 역사라고 표현을 했고, 이거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을 뭐 우리가 사관이라고 따로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거는 나중에 이제 다 배우게 될 거고. 그러면 우리가 이 역사, 과거 일,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지금이 중요하지. 옛날에 뭐 조선시대 사람들이 그걸 왜 했는지 우리가 알 필요가 있나요? 왜 배우느냐 하는 이유를 살펴보고자 하는데, 그러니까 역사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옛날부터 해서 지금까지 하나의 흘러오는 것이었기 때문에 계속 그것들이 누적되고 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인지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지역을 갔는데 어떤 지역에서는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더라. 그건 왜 그렇지? 라고 하면 이게 그 지역의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런 거죠. 라는 그 통해서 지금 알 수 있다는 거. 예를 들자면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어떤 지역에 갔는데 이제 뭐 부추라고 하는 거를 다른 데 가니까 어떤 데 가니까 뭐 정구지다 이렇게 말하더라. 그게 왜 그랬을까라고 살펴봤을 때 옛날에 이제 어떤 사람이 이거를 정구지라고 처음 불렀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계속 이어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어진 거다. 라던가 뭐
다른 뭐 역사 뭐 다른 그거 그렇듯이 이제 지역에 그렇듯이 이제 다른 국가 그러니까 다른 나라 민족들에 대해서 다른 민족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행동을 할까? 왜 저러는 거지? 아,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는 거구나. 그러니까 뭐 민족 같은 경우도 뭐 다른 나라 사람들이 우리 민족을 봤을 때 무엇을 생각하느냐? 아, 저 사람들은 왜 한국인들은 왜 일본이란 나라를 그렇게 싫어할까? 왜 엄청나게 싫어할까? 라고 했을 때 우리는 무엇이라 대답하냐? 아, 일본이 옛날에 우리를 식민지배했고 우리 조상들을 괴롭히고 막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 그 일들에 대해서 지금까지 반성하지 않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본에 대해서 정말 싫어하고 뭐 그렇게 한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과거 사람들의 삶을 알면서 우리가 거기서 지혜를 얻을 수 있고 이제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거죠. 뭐 옛날 사람들이 그 뭐 어떤 일이 있었는데 지금 우리가 어떤 일을 겪고 있는데 그 똑같은 일을 과거에도 있었다 하면은 그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지? 라고 생각하고 거기서 이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도 그거를 따라서 해야겠다. 또는 저렇게 하니까는 안 좋은 일이 일어났다. 안 좋은 일이 일어나더라.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라고 하는 이제 지혜와 교훈.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때 올바른 판단을 했다. 안 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하는 게 맞다. 그러다. 라고 하는 그런 역사적인 사고력과 이제 비판력을 같이 기를 수 있고 또 우리나라 역사를 보고 다른 나라 역사를 봤을 때 세계사적으로 세계사와 우리나라와의 역사가 어떻게 관련이 있는가 라고 거를 알 수 있죠. 뭐 예를 들자면 중국의 역사를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와의 이제 교류와 이제 그런 걸 먹고 봤을 때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중국과 같은 문화를 공유하고 있었다. 같은 언어, 한자라고 하는 같은 글자를 공유했었다. 그리고 그 한자라는 게 일본 넘어가서 그게 바뀌어진 게 일본이 쓰고 있는 지금의 가나, 일본어가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중국과 일본은 매우 역사적으로 관련이 있었다.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수업을 마치기 전에 전선생님이 이제 한마디 이제 역사 인물이 했던 말을 이제 인용하고 마치려고 하는데 단재 신채호 선생이라고 하는 그 독립운동가께서 이제 하신 말씀이에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게 귀찮고 짜증나고 재미없고 그렇더라도 그래서 배우기를 소홀히 하고 그걸 잊어버리고 산다면은 결국 우리나라는 민족은 미래가 없다. 아무런 가치가 없다. 소망이 없다. 라는 것이죠. 자, 오늘은 이걸로 마치고 다음 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사람이란 인류라고 하는 존재가 어떻게 등장을 했고 어떻게 진화를 해왔고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다음 주부터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